3일절 하루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남 지역도 5천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확산세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2일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확정된 지 5년여 만입니다. 여순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78살의 나이로 순천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겠다는 포부를 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수공항 일대가 주차난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를 통해 무분별한 주정차 형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공휴일인 3일절에 전남에서 5천 명에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은 목포 875명, 여수 785명, 순천 755명, 무안 343명 등 22개 시군 전역에서 하루에만 4,99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 감염과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확진자가 각각 47%와 49%로 가장 많았습니다. 장성에서는 요양병원, 영암과 광양은 산업단지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자가 최근 큰 폭으로 늘어 보건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전체 확진자 가운데 79명이 숨졌고 특히 최근 석 달 사이에만 사망자의 65%인 5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주로 고령자가 밀집된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노바백스 접종을 권유해 확산을 막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823개 학교가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한 5개 학교를 제외하고 823개 학교가 정상 등교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전체 학교에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제공하고 방역 인력 충원과 기간제 인력 교사 등을 확대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자원 부족 문제는 공통의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 학교가 전남 나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키워갑니다.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2일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확정된 지 5년여 만입니다. 에너지공대는 탄소 중립 등 환경과 자원이 중요한 시기를 맞아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에너지공대 설립과 운영에는 한국전력과 정부, 지자체가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1,500억 원을 들여 핵심 시설이 완공됐고 2025년까지 연구시설 확충 등에 모두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기존의 단순 지식 전달 교육을 탈피한 학생 중심의 탐구형 학습과 에너지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창의 융합적 연구를 통해 청정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에너지공대는 학년당 100명씩 모집하고 대학원생은 600명 규모로 소수정예 대학으로 운영됩니다. 3년 뒤에는 국내 대학 가운데 학생당 교수가 가장 많은 100명의 임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업은 인공지능과 신소재, 수소와 차세대 전력망, 환경기후기술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본격 도약의 정진함으로써 인류 공영을 위한 미래 에너지 개발에 도전하는 탁월한 연구 역량과 기업가 정신,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할 것을 선서합니다. 전남도는 에너지공대와 함께 기후변화와 수소경제 등 국가적 의제에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인공태양공학연구소 등 국책연구시설을 유치하고 학교와 기업 등을 아우르는 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신산업을 이끄는 심장, 견인차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도 선순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과 기대 속에 문을 연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 분야 대학으로서 어떤 성과를 낼지, 그리고 지역과 함께 어떻게 성장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학령 인구가 갈수록 줄면서 전남의 주요 대학들이 2022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은 목포대의 경우 신입생 1,694명 모집에 1,438명이 등록을 마쳤고 40개 학과에서 미충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대는 1,664명 모집에 91.4%에 해당하는 1,521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는 해양 바이오 식품학과 등 학과 10곳에서 정원 35명이 미달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목포와 순천 등 6개 지역에 777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투자가 되면 목포와 순천, 광양과 장흥 등 지역에 306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예정입니다. 광양 명당 3지구에 150억 원을 투입해 산업시설용 환경 플랜트 제작 공장이 들어서고 순천 해룡 상단에는 135억 원을 들여 선박 엔진 부품 생산 공장이 마련됩니다. 전라남도는 금속과 식품 등 8개 기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여순 사건 1호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고 장환봉 씨의 딸 장경자 씨가 순천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사학과 2학번으로 정규대학 과정을 마치고 여순 지역 학과가 개설된 대학원까지 진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경비대 14연대에 협조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고 장환봉 씨. 사건 72년 만에 열린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유족들은 응어리진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법정에 섰던 딸 장경자 씨는 지난해 수능을 치렀습니다.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해 대학 진학을 목표로 세운 겁니다. 노력 끝에 장 씨는 78세의 나이로 순천대학교 사학과 22학번 새내기가 됐습니다. 대학 과정을 마친 뒤에는 대학원에 진학해 역사 고증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유족 당사자가 모르는데 이 역사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역사를 모르면 그런 일이 언젠가 또 되풀이 되지 않을까. 끝까지 해서 학문적으로 바로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장 씨가 입학한 순천대는 석사 과정으로 여순 지역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인문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됐습니다. 여순 지역학과는 사학과와 법학과 등 6개 학과 교수진이 참여하는 협동과정으로 여순 사건이 발생했던 1948년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 이 여순 지역학 협동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이 됨으로써 그 역사적 평가를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살아있는 역사 여순 사건. 지역 국립대가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고 유족이 역사 고증에 발벗고 나서면서 사건의 진상규명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호황을 맞은 여수공항이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임시 주차장까지 마련됐지만 공항 인근에 주정차 차량이 몰리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전 여수공항 1주차장엔 듬성듬성 빈 곳이 보이지만 갓길에 세워진 차량이 빼곡합니다. 승객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 택시 정류장도 마찬가지. 입구부터 공항 내부까지 늘어진 차량들은 오가는 차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은 공항 외부에서 더 심각합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여수공항 진출입 도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방향 고가도로 갓길까지 주정차가 이어져 차량 통행에 불편한 뿐 아니라 자칫하면 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임시 주차장이 있는데도 갓길에 며칠씩 주차하는 이용객 탓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짐 들고 오면 무겁잖아요. 불편하고. 불가피하게 갖고 와야 될 상황인데도
이제 차를 또 주차를 하면 그분에 또 스트레스를 받죠.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뭐 이틀, 3일씩 택시들이 많이 고역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노선을 가진 버스들까지도 더 그래요. 주차난은 계속되고 있지만 차량을 단속할 근거는 없는 상황. 여수시는 한국공항공사 소유의 부지라 현장 지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단속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서에서 이제 그 주전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면 단속 근거가 생기거든요. 예, 단속도 가능하고 CCTV를 통해서도 단속도 가능하고. 여수공항 측은 추가 주차장을 개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르면 내년 초쯤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임시 주차장이 한 160면 정도 되는데 추가적인 그 확보 부지가 100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여수공항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차장과 단속 근거 마련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시민의식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전지훈련입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강진을 찾았습니다. 선수와 임원 등 51명이 강진에서 15일 동안 국제대회 준비를 위한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은 충분한 연습시설과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진에서 전지훈련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천원입니다. 고흥 섬 지역을 오가는 뱃삭슬 4년째 천원을 유지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고흥군은 2019년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선 단일 요금제를 추진한 뒤 등량도와 시산도 등 6개 섬을 오가는 뱃삭슬 1,000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 지역 주민의 호응이 높은 가운데 지난해에만 16만여 명이 도선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후된 섬마을 신안 가란도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신안군은 안길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21억 원을 들여 가란도 일대 돌담을 새롭게 단장하고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섬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가란도는 낙지와 바지락, 숭어 등 해산물이 풍부한 아페도의 부속섬으로 해상 보행교를 통해 진입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가 광양 지역에 올해부터 3년 동안 약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서동용 의원실은 포스코가 최근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지역 투자와 협력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라 포스코는 올해 친환경 자동차 전기 강판 생산 능력을 높이고 이사고로를 개소하는 사업 등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 내년에는 1조 7천억 원을, 내후년에는 1조 5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투자 계획은 포스코가 지난 3년 동안 광양 지역에 투자한 평균 금액인 1조 1천억 원보다 30에서 50%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3월 첫날 광양과 순천에서 전국 첫 두꺼비 산란이 포착됐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1일 주민들과 광양 비촌마을을 찾아 두꺼비 100여 마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두꺼비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을 때 산란지나 서식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도로건설이나 택지 개발 등으로 두꺼비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개발 계획 단계부터 야생동물 서식과 습지 보호가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형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 개편을 마치고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여수시는 싱싱여수 먹개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회원가입한 뒤 주문하면 즉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출시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싱싱여수 먹개비로 주문할 경우 현금과 카드뿐만 아니라 여수사랑 상품권과 SNS 결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특정 월과 특정일에 맞춰 선착순 즉시 할인과 적립 쿠폰, 페이백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